대한민국 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 아니 가서는 안 되었을 파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천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무게는 단순히 나라 빚이 늘었다는 통계적 수치를 넘어 우리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968조 원을 돌파하며 경고음을 냈지만 불과 한 분기 만에 37조 원이 넘는 빚이 추가로 쌓이며 우리 경제의 임계점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2천조 원의 빚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파트를 하우스푸어의 감옥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정부의 마지막 통제 수단이 시장을 어떻게 얼어붙게 할지 분석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냉혹한 데이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비율이 100%를 훨씬 상회하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는 부채의 늪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최근 1월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8조 원가량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대출 감소세라며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착시 현상입니다. 연초 상여금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제 대출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빌릴 곳이 없어서 못 빌리는 강제적 축소이지 갚을 능력이 생겨서 줄어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을 보십시오. 대출을 가진 사람 한 명당 평균 빚이 9,721만 원입니다. 1억 원에 육박하는 빚을 전 국민이 안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40대 가장들의 상황은 처참함을 넘어 공포스럽습니다. 40대 1인당 평균 부채가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어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치솟는 물가, 여기에 억대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40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내수 소비의 실종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예고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자 금융당국은 이제 통제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8%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전례 없는 총량 관리 방안입니다. 증가율 1.8% 미만 관리라는 말은 사실상 대출 중단 선언입니다. 은행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뜻이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회수하고 신규 대출은 바늘 구멍보다 좁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2026년 2월 말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더욱 가혹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모조리 없애고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30% 이상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원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 거래는 멈추고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는 투매 물량만 시장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GDP 대비 부채가 100%를 넘으면 금리 정책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파산하고 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폭발하는 외통수에 걸려버린 것이죠. 이제 신용경색의 파도는 제1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서민들이 고금리의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로 몰리며 연체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된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은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PF 대출 부실과 가계 대출 부실이 맞물려 터지는 금융연쇄 폭발에 뇌관이 지금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8%라는 극단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대출이 더 늘어나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마지막 기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 공화국이 이제 그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가격이 10%만 더 하락한다면
은행은 여러분에게 담보 부족을 이유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소득의 50% 이상을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쓰는 가구가 사상 최대입니다. 숨만 쉬고 일해도 마이너스 통장을 메우지 못하는 신용불량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2월 말 발표될 대책에는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가 제2금융권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대출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우량 차주들만 누리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역시 총량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전세금이 부족해 이사를 못 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 대란의 변종 위기가 옵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전략은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정리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래 절벽의 시대입니다. 대출이 막힌 매수자들은 시장을 떠났고 공포에 질린 매도자들만 줄을 서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2천조 원의 빚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얽혀 있습니다. 집값 하락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행의 부실로 다시 국가 경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시스템 붕괴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과 부채 폭발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쌍둥이 재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빚만 늘어나는 나라의 부동산의 미래가 있을까요? 외신들도 한국 경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거대한 부채의 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면 외국인 자본은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며 물가를 압박하는데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한국은행의 무력함은 곧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과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래하는 앱에 표시된 아파트 시세는 희망회로일 뿐입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 즉 실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밑바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정책 발표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은행 창구는 사실상 셧다운 될 것입니다. 가계 대출 실적을 채우려던 은행들이 이제는 대출 회수 실적을 채우려 달려들 것입니다. 이미 지방 아파트 시장은 경매 물건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60%대에 낙찰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그마저도 대출이 안 나와 잔금을 못 치르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세대는 2030 영끌족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의 빚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2천조 원 돌파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빚이라는 마약에 의존해 왔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 마약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환각에서 깨어난 시장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부채 총량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 지표상 대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디레버리징의 신호가 아닙니다. 돈줄이 막혀서 숨이 넘어가는 질식 상태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간파하셔야 합니다. 40대 가장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소비시장 전체가 멈춥니다. 1.1억 원의 빚을 짊어진 가장들이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순간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도 멈추게 됩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쏟아내도 건설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채 폭탄이 터질까? 몸을 사리는 금융권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인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지표를 보십시오. 전년 대비 37조 원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곧 시중금리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2천조 원의 빚에 1%의 금리만 더 올라도 우리 국민은 연간 20조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2월 말 관리 방안의 핵심은 DSR의 질적 강화입니다. 단순히 소득 대비 부채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까지 계산에 넣어 대출 한도를 더 옥죄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탱하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주도 유동성도 이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빚을 대신 갚아줄 여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여파로 전세권 설정조차 힘든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순간 그 집은 시장에서 가치를 잃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투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방어를 생각할 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 안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수도권 주요 단지의 낙찰 가율이 70%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경매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일반 매매 시장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정보 TV는 매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하락 징후가 뚜렷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차주 1인당 9,721만 원이라는 평균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대출이 없는 분들을 빼고 나면 실제 빚을 진 분들의 평균은 2억 원을 상회하며 이는 연봉의 수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 상황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준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 빌린 돈이 이제는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폐업과 파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1.8%로 묶겠다는 것은 경제가 역성장하더라도 부채 폭발만큼은 막겠다는 마지막 배수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채를 기반으로 한 자산 증식의 시대는 2,000조 원과 함께 저물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줍줍에 나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격입니다. 칼날이 바닥에 꽂히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2월 말 발표될 2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의해 강제로 다이어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더 가혹할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트렌드도 부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청년 1인 가구의 부채 증가율이 장년층을 앞질렀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저당 잡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볼 때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황금성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2,000조 원의 공포 그리고 1.8%의 통제가 여러분에게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부채 상환 계획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보십시오.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확인하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다면 즉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 TV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진실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위기의 시대 정보는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셔서 함께 2026년의 거센 풍랑을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